먼저 지금 우리 언론 현실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군부 독재 시절에 기자를 하면서 직접 겪었습니다. 기사도 마음대로 못 쓰고 또 심지어 짝짝 줄 긋고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죠.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1980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44년이 지난 지금 아니 어떻게 대통령 얼굴이 잘렸다고?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경향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실었는데 그걸 강조하다 보면 머리도 잘리고 이 사진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뭐가 문제예요? 머리카락이 안 나왔다고 문제입니까? 이게 유감이라고 대통령실에서 그 기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전화를 받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글을 썼어요. 내가 참 여러 가지 하고 싶었지만 출근길 버스 안에 있어서 일단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저 네. 사진이 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진을 문제 삼는 건 최고 존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에선 그런 사진을 못 쓴다고 하니까요. 이 사진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지면의 한계라는 게 있고 이 지면에 맞는 편집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기자들 소관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관할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정현 전 홍보수석 왜 처벌받았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걸 형사처벌하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진이 그렇다? 그러면서 말을 덧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면에 있는 이재명 대표는 부부 사진이 나왔는데 대비가 된다더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단한 월권이고 이런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권도 언론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진을 실어라 마라 이야기할 수 있는 편집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건 언론사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언론 환경, 언론 지형 망가지고 있다라고 다들 아우성인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전 염치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대통령 사진 이 정도 잘린 거 가지고 유감이다. 용산에서 전화 걸려왔다고 그래서 우리 정어리 TV PD 엄청나게 걱정했어요. 가끔 이렇게 영상 올릴 때 모자이크도 하고 막 얼굴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임재선 PD를 어디 도피를 시켜야 되나 내가 지금 걱정을 좀 하고 그랬는데 아니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요 그 전에 이제 언론 장악하고 막 그러면은 좀 겸요하고 뭐 이런 수법은 뭐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자르냐라고 하고 방송에서 패널이 김건희의 여사자 안 붙였다고 그걸 문제 삼고 이렇게 직물적이고 말초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해요. 언론 보통 이렇게 연락을 하는 쪽에서는 언론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언론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출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걸 항의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항의했다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전화를 했는지가 전 궁금해요. 대외협력비서관실 직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외협력비서관실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제 뇌피셜이지만 김건희 여사 데리고 들어간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기자들 같으면 저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진이 크게 실린 사진이 아니고 일면에 기사에 조그마한 캐리커처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는 사진이거든요. 이런 사진은 얼굴을 다 온전히 보통 안 씻고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사진을 시비를 삼았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사진은 저렇게 크게 나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작게 들어간 사진이거든요. 그 조그마한 사진을 문제 삼으면서 위아래가 잘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 신문도 제대로 못 보고 편집이라는 게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의도가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좀 폄하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요.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러면은 사진을 한번 몇 장을 봐볼까요? 신문에 실었던 것들인데요. 한번 쭉 보여줘 보세요. 이 사진을 봐도 문재인 대통령 위에 이렇게 잘려 있어요. 머리. 뭐가 문제예요, 신인규 변호사님?
근데 저는 뭐 언론의 자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대통령실에서 항의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대통령을 폄하했다, 막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니 또 언론에서 가끔 또 폄하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거든요.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자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이제 저 경향신문에 머리가 좀 잘린 사진 가지고도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가끔 만평 보면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는 우스꽝스럽게 그리면은 그걸 가지고도 또 트집을 잡을 것인가, 이제 만평도 못 그리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인가, 이런 걱정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실의 이 정무적인 기능이 완전히 저는 망가졌다고 보는 것이, 지금 저 사진 갖다가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항의해서 고치자는 것도 문제지만은 결국 고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사실들이 바깥에 나오면서 결국 언론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만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이는 격으로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계속 자초하고 있는 일 아닌가. 저는 매우 잘못된 정무적 처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재명 대표 부부가 그때 이제 김혜경 여사가 처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동안에 사법 문제가 있어서 못 나왔다가 처음 어린이날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서 주목했던 사진이에요. 그럼 김건희 여사도 이 어린이날 나오죠, 행사에. 왜 안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부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시비를 거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좀 이따 김건희 여사 관련되어 있는 얘기 또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혹시 그 찾아주실 수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신문 중에 유일하게 일면에다가 김건희 여사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사진을 실었어요. 어수선한 사진을 실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진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진 엄청 신경 쓰잖아요.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주목되게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사진만 대통령실에서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모델 사진 같아. 뭐 그런 사진만 뿌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어제 사진이 3장인가 아마 맞아. 언론한테 공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에 김건희 여사가 하나도 주목이 안 되는 사진이에요. 얼굴만 살짝 나오는 사진이에요. 모습이. 어수선한 사진을 그렇게 가지고 공개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요. 어떤 사진을 공개하면 좋을까? 즉 국민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얼굴 주목이 별로 안 되는데도 공개 행사에 나왔어요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 사진을 일부러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지능적인 판단들을 했던 거죠. 저기 저거네요. 예. 맨 왼쪽에 꼭대기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사진이에요. 맨 왼쪽에 꼭대기에 있는 사진을 지금 행사라고 해서 공개를 한 건데요. 예. 다른 건 이거 캄보디아 영부인하고 같이 있는 사진 있잖아요. 예. 그 사진 2개는 김건희 여사가 좀 더 주목되잖아요. 예. 거의 신문에서 싣지 않았어요, 이건. 그럼 맨 왼쪽에 있는 사진, 꼭대기에 있는 사진을 경향신문에서 일면에 실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사에 나왔어. 얼굴만 삐쭉 나온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사진을 왜 뿌립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저렇게 어수선한 사진을 뿌려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대통령하고 같이 공식 행사에 나섰어요라고 보여지는 사진 같으면 4명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찍거나 보여주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고 캄보디아 총리도 그렇고 어수선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고, 그러네요. 그 캄보디아 그 영부인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누가 주목도가 하나도 없는 사진을 뿌렸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얼굴 드러내기가. 근데 저런 사진을 뿌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얼굴만 비쳤어요 정도. 너무 그 여사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 사진을 뿌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할 정도의 사람들이 신문의 편집에 있어서 대통령 위아래가 조금 잘렸다는 거를 시비 삼는다고 하는 건,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을 하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대협력실에 들어가서 이건 뭡니까? 이게 대통령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초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의했다. 이게 대통령실의 지금 초라한 현실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고 부담을 주고, 너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의도하는 바가 앞으로 조심해, 뭐 이런 사인을 주는 거죠. 지금 아까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18 때 광주 시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언론을 딱 막아버리니까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자행되고 있지만 세계가 알지 않습니까? 싸우긴 싸우고 인명피해가 나도 그래도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돌멩이님, 경상도에 사는 나는 전라도에서 그런 끔찍한 사태가 발생한 줄도 몰랐다. 모르죠. 그냥 전화도 안 되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보름 가까이 알 수가 없었어요. 박승만님, 그 시절 언론은 망가졌었고 이제는 언론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황당한 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 있지요. 지난번에 뭐 민생 탐방한다고 재래시장 가가지고 먼 게 보면서 야 이건 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지적을 하면서 그럴 수 있다. 술 생각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역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이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당신 너무 술 많이 마시는 거 아니냐? 나라 걱정하냐? 이건데 그렇게 정말 부주의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또 소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그거를 YTN의 돌발 영상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삭제가 돼버렸어요. 뭐였길래 그랬나 하고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삭제해버렸어요. 신은기 변호사님, 왜 삭제했을까요? 그러니까 참 대통령에 대해서 돌발 영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 사건의 이면들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해왔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가서 실언을 했죠. 그렇게 술을 좋아해서 저도 구술천이라는 제가 그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뭐 구술유라고도 하고요. 근데 술을 저도 갖다가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재래시장 가가지고 본인의 본성이 그냥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 기자들이 포착을 하면은 돌발 영상의 컨셉에 맞게 얼마든지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에요. 그 안상수 창원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나라당 대표 지냈던 분도 어디 강화도 연평도 가가지고 보온병 갖다가 폭탄이라 그랬다가 그걸 돌발 영상으로 또 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쭉 해왔던 그 영상에 대해서 저렇게 권력이 압박을 넣고 또 YTN 이번에 사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 압박에 굴복하면서 권력에만 맹종하고 충성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런 식의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정말로 언론으로서 쪽팔린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지수가 지금 뭐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상당히 지금 후퇴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정말 국제적 망신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이 저는 매우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돌발 영상 삭제 과정을 보면 대통령 옆에 처음에 소주병을 그려 넣은 썸네일이 있었나 봐요. 그거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소주 땡기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야 그 저 소주병 좀 지워 뭐 그랬나 봐요. 그랬다가 아니 없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비공개로 바꾼 모양이에요. 아니 소주 땡기네 해서 소주 옆에다가 대줬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예.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아니 뭐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 뒤에 또 반말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만 무슨 뭐 프로그램도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진행자도 막 바꿔버리고 이번에 그 아침에 진행하는 전격시사라고 KBS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그 전종철 기자는 KBS 공채 기자인데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아주 실력 있는 기자지요. 근데 이제 성향이 약간 보수 성향으로, 근데 기자가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이제 뭐 지난 정권 때 노조 활동을 이렇게 좀 뭐 열심히 하지 않아 가지고 너는 안 돼라고 해서 워싱턴 특파원까지 하고 정치부 국회반장까지 했던 기자인데 좀 이제 한직에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여기는 옛날에 천대 받았으니까 와서 이제 프로그램 맡아. 그러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 하고 있는데 그 꼴을 또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기자 새끼들은 안 돼. 뭐 좀 항상 뭐 가운데를 가려고 그러고 확실한 사람 앉혀야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멀쩡하게 진행하는 그 기자를 치우고 어떻게 보수 유튜브 하는 사람을 갖다가 진행자로 앉힌단 말입니까? 그 새로 진행을 맡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못났지만 국민의힘을 찍어야 돼요. 저들이 배치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앞장서서 등에 칼질을지도 몰라도 그래도 일단은 국민의힘을 일당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선거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또 계속해서 좌파들로부터 당신의 아내에 대한 특검 공격까지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정도로 대국민 보고를 하고 1시간 넘는 정말 시나리오 없고 프롬프트 없는 생방송 기자회견을 해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잘했다. 제가 전문 방송인으로서는 또 전문 정치 평론가로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잘했다. 자신을 전문 방송인이라고 자평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니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찬양하는 사람을 KBS의 시사 프로 진행자로 앉힌단 말입니까? 이를테면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본인의 사실 극우 유튜브에서 민주당을 도륙해야 된다는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이 라디오 진행을 한다든지 고성국 씨가 방송을 새로 맡겠다고 했을 때 해도 너무하냐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민주당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사람이 한 얘기였어요. 이건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불호가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진영 논리가 누구나 있을 수 있죠. 지금 있는 앵커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수익을 올리던 유튜버를 방송, 그것도 KBS의 진행자로 간다? 저는 이런 여러 풍경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는 대단히 자신감이 없구나. 자신감이 없고 본인들의 어떤 정책 돌파력으로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언론 지형을 정말 본인들을 단단하게 엄호해줄,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상당히 괴리된, 그러면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길인 겁니다. 국민들 마음은 더 떠날 겁니다. 하나의 지표들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 입맛대로 앵커를 바꾸고 제작진을 교체하고 청취율, 시청률 잘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라고들 하고 있죠. 국민들로부터, 시청자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건 최소한의 언론의 중립성을 견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자유로운 보도를 하고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번 총선 참패 뒤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보, 소통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 기자회견도 소통과 공감, 이게 두 가지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요, 대통령의 옳은 방향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져서 국민들이 오해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대언론 접촉이 굉장히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조직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언론들을 많이 푸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 바꾸는 거잖아요. 그 방송에서 티 안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일 티나는 방법은 사람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돌발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이런 게 문제 삼으면은 미리 데스킹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되는데 거기서 다 무사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외부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이거 삭제해. 그래서 삭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움직였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KBS도 그렇고 YTN도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출연자들을 다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종편이나 이런 데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의 그 압력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출연자 중에서 좀 세게 말하거나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싹 걸러내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정점에 대통령실이 있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을 통해 가지고 언론을 뭐 장악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도 KBS 일라디오 시사야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했죠? 5년 한 5년. 달 했습니다. 그랬다가 바뀌게 됐는데 혹시 통보를 어떻게 받았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뭐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른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좀 꽤 오래 전부터 들었어요. 너는 잘릴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뭐 먼저 이렇게 이제 몇 명이 주진우 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갔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보가 미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KBS 사장 바뀌기도 전에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 먼저 그만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12월에 사실은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서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들을 미리 다 듣고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를 못 넘긴다는 걸 알고 있었죠. 대통령 선거 끝나고 윤석열 만세 뭐 이렇게 썼어야 되나요? 뭐 그래도 안 믿어졌을 것 같긴 하지만 거짓말한다고. 김영일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존경하는 백운기 선생님, 김성환 평론가님, 장윤매 변호사님, 신은기 변호사님 오늘도 있으나 마나한 인간들 논평하시느라고 욕 보여 그 매를 벌어요 하셨는데 정말 좀 방금 전에 고성국 씨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방송에다가 안 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방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소위 말 김어준 씨가 뭐 TBS에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보수에서 엄청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진행자로 안 치냐. 그래서 지금 정권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외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YTN의 배승희 씨, 따따붙다 배승희 씨를 안 치고 또 고성국이라는 이런 완전히 편향된 정권의 나팔수 같은 사람을 갖다가 안 친다라는 것은 불공정과 비상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그 논리로 더 심하게 지금 엇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 저는 지금 이제 언론 시장도 많이 바뀌었죠. 이제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불신이 더 쌓여만 가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은 유튜브에서 오히려 뉴미디어 시장에서 더 진실을 쫓아가고 더 그 안에서 오히려 국민의 민심을 대변한다라는 국민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가 더 활성화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물론 단점도 있지만은 이런 지금 뉴미디어 시장이 뜨는 데에는 유튜브의 장점이 저는 크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나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요. 언론을 권력이 장악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지가 않고요. 손으로 공기를 쥐겠다면서 주먹질을 해도 공기를 내 손에 쥘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언론에 대해서 갖은 압박과 술수를 다 부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언론 장악될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언론에서도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쫓아가면 됩니다. 민심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요. 언론에서 공격해도 그거 억지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이 그 언론을 외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 똑바로 하는 길이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환경을 바로잡는 길이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KBS의 역사 저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꽤 즐겨 보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제 거기도 진행자를 바꾸기로 하고 뭐 배우를 이렇게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3일 전인가 이 사람을 시켜 하면서 종편에서 진행하던 아나운서를 갖다가 낙하산으로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준비 다 해놓고 지금 녹화까지 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그 프로그램 없애버려 이랬다는 거죠. 이건요 구멍가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담당했던 PD가 내 KBS 생활한 지 22년 차인데 각종 외압부터 MC 교체, 아이템 변경 사례를 많이 겪었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프로그램 MC를 교체시키려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말하고 그런다. 사흘 전이면 안 되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상식이죠. 공정과 상식이라면서요. PD 협회장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제작진은 고민 끝에 석 달의 제작 준비 과정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배우를 섭외해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였으나 본부장은 본인이 스스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정된 어떤 다른 MC를 얘기했습니다. 그 부회장 얘기도 있죠. 그것도 한번 이어서 들려주세요. 제작진과의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이렇게 윗선에서 MC 선정 과정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해 내려서 지시하는 사항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저런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 안 냅니까? 이 강요죄라는 것도 있고요. 강요죄라는 거는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폭행 협박이 요건이다 보니까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예가 아주 많지는 않고 이제 강요 행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너무 이상한 풍경이 이 유명한 배우는 한가인 씨입니다. 역사 그 프로 를 저희 배우자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 그냥 곁다리로 많이 봤는데 예. 이제 리뉴얼하고 새 정비한다라 해서 원래 진행하던 최원정 아나운서인가요? 이제 그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하차를 하고 재정비를 했는데 한가인 씨가 실제로 몇몇 부분은 일부 촬영까지 맡았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거론되는 본부장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승인과 왜냐하면 다 결제 라인이 있고 보고 라인이 있으니까 진행이 되던 중에 갑자기 KBS 앵커 출신이긴 하죠. 지금 이제 종합편성 채널에서 여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조수빈 아나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와 과연 무관한가? 이 본부장은 그럼 어떤 전력이 있는가? KBS에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편성이 그냥 불발됐어요. 뭐 총선 때문이다 뭐다라고 했지만 저는 저희와 의도가 전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대를 맸던 사람이 또다시 앵커 교체 이런데 다시 한번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건강한 언론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 윗선이 없다면 상상하기 어렵고 불가 보수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다 뭐다 해가지고 방송 환경을 황폐화시켰던 게 국민들이 다 목도했던 광경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재현되고 있고 한국의 언론 민주주의 지수는 계속 급락하고 있고 저는 역사가 그래도 조금씩 진보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지도자에 따라서 그리고 통치자에 따라서 퇴행할 수도 있구나를 좀 절감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방송법을 보면 편성의 자율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작진이 논의할 때 예를 들면 어떻게 완전히 중립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작진이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전 정부 때 조금 더 소외됐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교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방송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 거냐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편향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청자들, 그러니까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를 위해서라도 방송은 중립적으로 가급적 진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룰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자꾸 낙하산으로 꽂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빈 씨 같은 경우에도 제작진에서
이미 한가인 씨로 다 섭외하고 결정이 난 상황에서 난데없이 조수빈 씨를 임명해라. 진행자로 선임해라. 이렇게 위에서 찍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조수빈 씨는 뭐 종편 채널 뉴스도 진행했던 경력이 있을 뿐더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다수의 사실 보수 성향의 정치 행사에 진행을 맡아온 경력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작진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위에서 어디서 입김을 타고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내리 꽂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아니 이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누구의 줄을 타고 내려왔든 아니면 어디선가 입김을 받아가지고 그냥 하라고 얘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임명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방송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정말. 근데 그 KBS가 그 저도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그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그 멜로디에 그 항상 그 귀에 맴돌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위하는 박민의 방송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지금 이 역사저널 관련된 것도 이 편성이 어디서 강압이 들어와서 이런 식의 엉터리 지금 편성이 되는지를 한번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장민 변호사 말씀하신 뭐 강요죄도 당연히 이거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만약에 저쪽 대통령실이나 이쪽 타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압력이 들어왔으면 이거 직권남용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 방송법 104조에도 보면은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게다가 벌칙 조항에 보면은 편성에 관해서 규제나 간섭을 한 사람들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KBS에 대한 방송 편성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휘 라인이 어떻게 돼서 지금 완전히 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준비했던 편성들이 완전히 뭉개지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지는 그걸 뭐 박민 사장을 통해서 들어왔든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방송이 지금 불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 법률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는 국민들께서 경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KBS 내부 직원들이 정말 허탈하고 다리 힘이 풀릴 것 그럼요.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일이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이렇게 또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회사의 경영진의 어떤 태도의 문제일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 진행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럼 설득하기도 하고 서로 또 다투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꽂아가지고 안 되니 말 안 들어? 내 말 안 되니까 프로그램 없어. 제작진 해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청자들한테 대한 일종의 이제 모욕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KBS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부 직원들 입장에서 최소한의 그런 프라이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KBS 어느 제작진한테 물어봐도 그래도 KBS니까 지켜야 할 것들은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요.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제작진들한테 그 안에서 뭔가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수신료로 운영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제작진들이나 아니면 KBS 직원들이 명예퇴직도 하고 얼마나 사실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 시청자들한테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그냥 프로그램 이렇게 역사저널 같은 프로그램 KBS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프로그램 없애. 그리고 제작진 너네 딴 데 다 가버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전조 증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짓을 할 때 대체로 보면 김건희 등장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김건희님 나오신다. 너네들 조심해라. 이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더 이렇게 옥죄고 그러는 게 김건희 씨가 이렇게 지금 153일간인가 숨어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데 야, 다시 나오면 또 저 난리 칠 텐데 좀 정리 좀 해놔. 사전 정지 차원에서 막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김건희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서 내려다 보면
김건희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언론 정리해놔라, 검찰 인사 정리해놔라, 나가신다. 이런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를 지금 받아야 할 사람이.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총리 와가지고 5개월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아내니까 그냥 나라 돈으로 밥 먹고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타고.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자고 하니까 나갈 때 들어갈 때 국민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옛날 왕이 아니에요. 나 나갔다 올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안 보이면 제가 이래서 잠깐 못 뵙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153일간 왜 안 보였는지 설명했습니까?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100일간 스스로 근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인 것 아니잖아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알아. 등장하면 등장한 줄 알아. 그런 식 아닙니까? 이게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신인기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왜 등장했고 왜 안 나왔는지 압니까? 요즘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한 지가 지금 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재도 극복했고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권위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나타난 게 이제 건희주의입니다. 건희주의. 그러니까 건의주의 때문에 지금 완전히 나라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저는요,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검찰총장 출신의, 그러니까 범죄자를 때려잡았던 검사가 대통령이 됐는데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요, 이제는 범죄자가 우대받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건의주의는 완전히 타파를 하고, 저기 쓰레기통에 가서, 이거 재활용도 안 되니까 어디 저기 쓰레기통에 가서 다 버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방송법 1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참 기가 막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대조해서 한번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방송법입니다. 그리고 방송법에 따라서 전파를 이용하고 공영방송은 세금도 들어가고 해서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KBS 기자들, 사장들 모두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권위주의에 봉사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153일 만에 나타난 것도 참 기가 막히지만은, 공적인 역할을 하기 싫으면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인 역할을 하기에 부끄럽고 본인 스스로 자질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그것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국민들께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 저는 이 권위주의와는 제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는 건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래서 전전긍긍해서 못 나온다고 하는데, 원인 제공자가 본인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문 대통령이 나와서 지난 기자회견 때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전부예요. 나머지 도이치모터 수사에 대해서는 문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있냐, 이런 얘기한 걸로 그냥 가름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원인은 다 사라졌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없고, 또 검찰 인사에서 지금 사실은 뭐 검찰총장의 수적 다 잘라버린 거잖아요. 수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나와도 되는구나.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본인들 판단해서 안 나오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제는 공개 행사에 얼굴을 비춰도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일이고요. 오히려 야권에서는요, 얼굴 안 비치고 하는 게 외국 정상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얼굴 드러내면 되잖아. 근데 자기들이 못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거꾸로 와가지고 이젠 할 때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이걸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도에 보면은 그 한중일 정상회의
오찬 만찬이 26일부터 열려요. 한중일 정상회의 만찬 때 그때 모습 드러내려고 미리 사전에 얼굴 얼굴 내보이고 공개 행사에 참석한 거라고 기정사실화 하고 한중일 정상회의 때 그때 아예 여사로서 본격적인 외교 활동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거다. 일종의 밑자락을 깐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벌써부터. 이제 뭐 검찰도 정리해 놨으니까 이제 순방도 막 가고 뭐 쇼핑도 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왜 캄보디아인가? 장미 변호사님, 네.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캄보디아 사진. 이렇게 예. 딱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 안고 찍어서 뭐 그 사진 뭘 했네 안 했네 막 논란이 맞습니다.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오니까 자기가 등장하기가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그렇게 거잖아요.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라는 발언 네. 때문에 본질이 숨겨졌는데 어느 지도자의 배우자도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을 그렇게 과시하듯이 뭔가 본인의 선행을 이렇게 언론의 앞에 세울 때 사람을 전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병풍처럼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공격의 지점이 그 단어 때문에 가려졌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본인의 성과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캄보디아 대통령의 배우자가 왔을 때 오찬을 하나의 계기로 만든 거겠죠. 등장 시점을 당연히 저울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한겨레 만평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요, 디올백을 이렇게 메고 있어요. 앞에는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검찰 인사라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사전 정지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러닝 셔츠를 입은 이렇게 나무에 기댄 상남자가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남자, 사내, 내 여자 보호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이 상황, 그리고 캄보디아 대통령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기사가 그럼 한국에서 캄보디아와 어떤 협력을 하고 무슨 우위 증진을 하는지 기사 한 줄 나오나요? 아닙니다. 153일 만에 김건희 여사 등장했다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왜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공정과 상식과 법과 원칙의 예외, 치외법권 성역처럼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풀지 않으면요, 등장을 하든 어디에 모습을 드러내든 국민 응원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응원을 받기는커녕요, 굉장한 역풍에 처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되지가 않는 게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받고 있는 명품백부터 해서 뭐 양평 논란, 주가 조작 논란, 뭐 거의 다 종합해 보면은 사실은 뭐 주가 조작을 제외하면은 거의 뇌물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부부지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의 옆에 있는 사람이 뇌물 혐의자예요. 또 어떻게 저는 국정 운영을 더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에게 어떤 걸 받아가지고 어떤 청탁 받아줄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정상이 왔을 때 지금 만나고 저런 걸 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당장 검찰청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혐의가 있으면은 뇌물범도 구속도 시킵니다.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과 한 집에 살면서 대통령은 지금도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받는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미 받는 게 나왔는데 이걸 넘어가야 됩니까? 뭐 재발 방지만 하고 넘어가면은 다 오케이가 되는 다 무마가 되는 겁니까? 뇌물도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거의 지금 정상 궤도를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어떻게 뇌물 혐의자를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 측근도 아니죠. 부부니까. 부부 일심동체인데. 어떻게 일심동체로 놔둘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영을 떠나서 정말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최지혁 정치부장이 칼럼을 썼어요. 예. 뭐 앞에 있는 내용은 막 다 좀 생략하고 말씀드리면요. 지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인사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권력 수사에 봐주기 논란이 끼어들 때 타격을 입는 것은 권력 쪽이다. 그 과정에서 정권과 검찰총장이 출동한다면 자기 여자 지키는 게 상남자의 도리 같은 주장은 끼어들 여지도 없다.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좋은 얘기지만 윤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서초동까지 정치 현안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정치부장도 자기 여자 지키는 게 상남자의 도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마침 한겨레 만평에서 아까 그 만평 그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남자와 사랑꾼. 지금 이걸 디올백 문제나 아니면 주가 조작 사건을 이 상남자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오른쪽에 법과 원칙이 이렇게 딱 풀밭에 숨겨져 있는 게 저 낫으로 배 가지고 덮어놔 버렸거든요. 그 그러네요. 검찰 인사, 그러니까 지금 다 날려버렸잖아요. 이현석 검찰총장 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을 풀베듯이 싹 날려버린 다 거예요. 풀베서 날려서 길 깔아놓고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책은 그 그치. 뱀풀로 덮어놨군요. 그 길을 쫙 길 내놓고 난 다음에 차에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고속도로 같네요. 고속도로가 잘 뚫린 것 같아요. 근데 양쪽으로. 저게 외교무대인 거죠. 뭐. 왜 비행기를 그려놓지? 비행기를 바로 탈 수는 없잖아요. 옆에다 대놓고. 근데 저 얼굴에 대해서는 항의 안 합니까? 대통령 씨. 그러니까 저걸 정말 굉장히 그 못생기게 그려져가지고. 아니 러닝 셔츠가 뭐야. 러닝 셔츠 입고 거기. 저 전화 갈 것 근데 같아요. 비행기 풀이요 대파요. 진짜 대판. 참.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건데 정말 이게 언제적인데도 지금 이게 참 현실감 있게 들리네요. 이채양명주 아이디를 그걸 쓰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이채양명주님이 아주 옛날 유명했던 춘향가에 나오는 그 글을 올려주셨어요. 금준미주 천인혈 옥반가요 만성고 총루낚시 민루락 가성고초 원성고. 신인규 변호사님 때도 이런 거 배웠나요? 저는 저희 교육과정에는 여기 안 들어와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예. 춘향전에서 맞아.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이제 남원에 뜨죠. 그래 변학도죠 그때 그 변사도. 네. 네. 변사도 앞에서 이렇게 그 식사를 딱 이렇게 해서 거린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딱 먹으면서 뭐 너 같은 게 무슨 뭐 시를 지을 줄 알아 한번 읊어봐 하는데 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아이고 놀래라고 일어났는데 암행어사 출도해서 이제 다 잡아 들이는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준미주 천인혈 금잔에 맛 좋은 술은 천 백성의 피요. 옥반가요 만성고 옥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총루낚시 민루락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처 원성고 노래소리 높은 것에 원망소리 높더라. 이렇게 이제 읊은 거죠. 이게 참 옛날에 우리 막 외우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이 글을 올리시고 제가 또 이렇게 다시 읽는데 현실감이 느껴지는 게 이게 장유미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이도룡 춘향전 시대에 사는 겁니까?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느낌은 있죠. 지금 왕자를 손에 그리고 나올 때부터 사실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본인을 거의 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머릿속에 과연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제가 최근 책에서 이런 구절을 봤어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담지자는 최소한 아닌 것 같아요. 언론을, 검찰을 여러 방면에서 통제하고 장악하고 그 중심에 곳곳에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있고 국민들은 그리고 시민들은 완전히 학을 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은 정말 1도 없고 그리고 현안에 대해 물으면 딴소리를 하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언제 경로했는지를 묻자 직권남용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건이 안타까워서 경로했다라는 딴소리를 했어요. 대단히 그 상황 자체가 국민들께 경로를 불러일으켰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행해지잖아요. 본인이 불행해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뭐 여러 신문의 칼럼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생각하고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겨레 이춘재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 있어요. 오늘 칼럼 제목이 대통령 놀이의 막장 보여준 검찰 인사예요. 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놀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풍자하는 여러 표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대통령 놀이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과 특혜만 누리려고 하니 말이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즐기기만 하면 국민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놀이가 이태원 참사 때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책임자한테 책임 묻는다는 말에 책임이라는 게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아무한테나 물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 해병대 최상문 사건 대하는 태도에서도 VIP가 경로했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나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대통령 놀이하다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역시 대통령 놀이가 절정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자기가 왕이 되는데 아무리 큰 공헌을 한 측근이라도 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숙청해버리는 과거 전제군지의 모습을 재현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야권에서 갖고 있었던 수사 다시 또 지금 다 꺼내가지고 수사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불신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 놀이에 빠진 대통령이 이젠 검찰도 힘들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요. 칼럼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상남자 있잖아요. 상남자도 대통령 놀이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있는 자리인데 자기 부인을 위해서 상남자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사고 구조를 보여주는 거를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우리도 같이 함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